엄마 왜 이런 식으로 하세요? 저한테 미리 말씀만 해주셨어도 됐잖아요. 이게 그렇게 급한 일이었어요. 뭐가 급하냐고. 너는 되고 나는 안 되니. 너 지난번 제사 때 출장 간다던 날. 처가 식구들이랑 부산 어디 갔다 온 거 아니냐. 이순자의 목소리에는 새벽 4시부터 아파트 계단을 닦으며 다져진 억센 기운이 배어 있었다. 아들. 김대수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엄마가 그걸 어떻게 아셨어요? 세상에 영원한 비밀이 어디 있니? 나도 너한테 거짓말하고 청소 동료들이랑 온천 여행 다녀왔더니 금세 들켰잖아. 71세 이순자는 평생을 고생하며 살아온 사람이었다. 20년 넘게 작은 식당을 운영하며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고 남편은 야간 근무를 서는 공장 노동자였다. 두 사람이 악착같이 모은 돈으로 아들을 대학까지 보냈고 아들이 공무원이 되던 날이 이순자에게는 인생 최고의 기쁨이었다. 남편이 4년 전 과로로 쓰러져 세상을 떠난 후 이순자는 홀로 남았다. 식당은 임대료 때문에 접어야 했고 현재는 아파트 청소 일을 하며 근근히 살아가고 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아들이 공무원이라 안정적이고 효자라고 소문이 났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아들이 결혼하고 손자가 태어난 후부터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다. 특히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청소 일을 한다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듯했고 아들도 점점 제사 참석을 귀찮아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올해 남편의 제사가 토요일이어서 온 가족이 올 수 있을 거라 기대했는데 갑자기 출장이 생겼다며 불참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청소 일을 함께하는 동료가 우연히 아들 가족이 부산 여행 가는 걸 봤다고 알려줬을 때 이순자는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다. 너희 아버지가 평생 고생해서 너 키운 건 이런 자식 만들려고 그런 게 아니었는데 엄마 그건 제 입장에서 엄마가 서운해하실까봐 그랬던 거예요. 거짓말한 게 더 서운할 거라고는 생각 못했니? 사정이 있으면 당연히 못 올 수는 있어. 근데 그 사정이라는 게 처가 식구들이랑 여행 가는 거라면 너무 서운하지. 아들 대수는 말문이 막혔다. 어머니의 눈에는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차가운 빛이 서려 있었다. 이순자는 지금으로부터 35년 전을 떠올렸다. 남편 김철수와 함께 시장 입구에 작은 김밥집을 차린 그 날을 말이다. 당시 대수는 겨우 4살이었고 밤늦게까지 식당에서 뛰어놀며 자랐다. 야, 대수야, 엄마 일 끝날 때까지 여기서 그림 그리고 있어. 어린 대수는 식당 구석 작은 테이블에 앉아 색연필로 그림을 그리곤 했다. 손님들이 대수를 귀여워해주면 이순자는 그것만으로도 행복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늘 미안했다. 다른 아이들처럼 놀이터에서 뛰어놀게 해주지 못해서 남편 철수는 오후 2시에 출근해서 새벽 6시에 퇴근하는 야간 근무를 했다. 이순자가 새벽 4시에 일어나 식당 준비를 할 때 철수는 집에 돌아와 2시간 정도 잠을 자고 다시 대수를 깨워 유치원에 데려다 주었다. 엄마는 언제 집에 와? 대수가 초등학생이 되어서도 이순자를 보는 시간은 많지 않았다. 학교가 끝나면 식당으로 와서 숙제를 하고 저녁을 먹었다. 이순자는 손님들 틈틈이 대수의 숙제를 봐주었다. 우리 대수 공부 잘한다. 나중에 크면 공무원 될 거야. 단골 손님들이 대수를 보며 하는 말에 이순자는 어깨가 으쓱했다. 정말로 아들이 공무원이 되기를 바랐다. 자신처럼 몸으로 때우는 일 말고 깨끗한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했다. 중학교에 올라간 대수는 공부를 잘했다 하지만 학원비가 부담이었다. 이순자는 식당 영업시간을 늘렸다. 새벽 5시부터 밤 11시까지 문을 열었다. 엄마 너무 무리하지 마. 철수가 걱정했지만 이순자는 괜찮다고 했다. 아들이 다른 아이들처럼 학원도 다니고 과외도 받을 수 있게 해주고 싶었다.
고등학교 때는 더 힘들었다. 대수가 명문대를 목표로 한다고 하자 이순자는 식당 메뉴를 늘렸다. 김밥뿐만 아니라 라면, 볶음밥, 돈가스까지 만들기 시작했다. 새벽 3시에 일어나 재료를 준비했다. 손가락이 까맣게 그을리고 기름 냄새가 몸에 밴 채로 살았지만 이순자는 행복했다. 대수가 전교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었고 선생님들도 대학 진학에 문제 없다고 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20여 년을 버텨낸 끝에 대수는 정말로 대학에 합격했고 4년 후에는 공무원 시험에도 붙었다. 그날 이순자는 식당 단골 손님들에게 삼겹살을 사주며 눈물을 흘렸다. 우리 대수가 해냈어. 정말 공무원 됐어. 하지만 아들이 출세한 후 오히려 거리감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건 그때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다. 대수가 구청에 근무하기 시작한 지 3년째 되던 해 이순자에게 큰 변화가 생겼다. 식당 건물 주인이 재개발을 이유로 임대 계약을 갱신해주지 않겠다고 통보한 것이다. 엄마 이참에 식당 그만두세요. 이제 제가 버리도 괜찮고 엄마 고생 그만하셔도 돼요. 대수는 효자인 척했지만 실제로는 어머니가 식당을 운영하는 것이 부끄러웠다. 구청 동료들이 가끔 어머니 직업을 물어볼 때마다 얼버무려야 했기 때문이다. 이순자는 식당을 정리하고 잠시 쉬었다 하지만 손에 익은 일이 없어 답답했고 대수가 주는 용돈만으로는 자존심이 상했다. 결국 아파트 청소 일자리를 구했다. 새벽 4시부터 오후 2시까지 아파트 계단과 복도를 청소하는 일이었다. 식당 일보다는 훨씬 가벼웠지만 나이가 들어서인지 허리와 무릎이 아팠다. 엄마 왜 꼭 일을 하시려고 해요? 체면도 있고. 대수는 어머니가 청소 일을 한다는 사실을 숨기고 싶어 했다. 구청 직원. 아파트 단지에서 혹시라도 동료들이 어머니를 볼까봐 걱정했다. 이순자는 아들의 속마음을 알면서도 모른 척했다. 평생 자랑스러운 아들이었는데 이제 와서 실망하고 싶지 않았다. 그의 대수는 은행에서 계약직으로 일하는 박영미와 결혼했다. 영미는 조용하고 예의 바른 아가씨였지만 이순자를 대하는 태도에는 미묘한 거리감이 있었다. 어머님 요즘도 그 일 계속하세요. 영미가 조심스럽게 물어볼 때마다 이순자는 어색했다. 며느리 입장에서는 시어머니가 청소 일을 하는 게 부담스러울 것이라는 걸 알았다. 결혼 1년 후 손자 민준이가 태어났다. 이순자는 손자가 너무 예뻤다. 퇴근 후 틈틈이 아들 집에 가서 손자를 돌봐주었다. 할머니가 왔네, 우리 민준이. 하지만 며느리 영미는 시어머니가 오는 것을 그리 달가워하지 않았다. 특히 이순자의 손에서 나는 세제 냄새나 낡은 옷차림을 신경 쓰는 것 같았다. 어머님 손 많이 거칠어지셨네요. 영미의 말에는 걱정보다는 불편함이 묻어났다. 이순자는 괜찮다고 말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쓰라렸다. 대수도 점점 변해갔다. 결혼 전에는 어머니를 자주 찾아뵙고 용돈도 꼬박꼬박 드렸는데 결혼 후에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만 연락이 왔다. 엄마 요즘 바빠서 자주 못 가요. 이해해 주세요. 바쁘다는 핑계로 어머니를 멀리하는 아들을 보며 이순자는 서운했지만 내색하지 않았다. 아들도 이제 자기 가정이 있으니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려고 했다. 남편 철수가 세상을 떠난 것은 그로부터 1년 후였다. 오랜 야간 근무로 몸이 망가진 철수는 강경화로 3개월 만에 세상을 떠났다. 아버지 장례식에서 대수는 많이 울었다 하지만 장례 후 급하게 신혼여행을 다녀오더니 이전보다 더 뜸해졌다. 엄마 아버지 제사는 간단하게 지내는 게 어때요? 요즘 시대에 너무 번거롭게 할 필요 없잖아요. 대수의 말에 이순자는 실망했다. 아버지가 얼마나 아들을 아꼈는데 벌써 제사가 번거롭다니.
그래도 아들이니까 이해하려고 했다 하지만 작년부터는 아예 제사에 참석하지 않기 시작했다. 엄마 저희 올해부터는 제가 혼자 갈게요. 영미랑 민준이는 그냥 집에서 쉬게 하려고요. 3년 전 남편의 제사 때 대수가 혼자 왔을 때 이순자는 서운함을 감출 수 없었다. 그래도 아들이라도 와주는 것에 감사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민준이가 요즘 학원 때문에 너무 힘들어해요. 그리고 어차피 영미는 아버지 얼굴도 못 봤는데 굳이 올 필요가 있나 싶어서요. 대수의 말에는 일리가 있었다 하지만 이순자는 허전했다. 예전에는 온 가족이 모여 아버지를 기리고 함께 식사를 했는데 이제는 아들 혼자만 와서 1시간도 안 되어 돌아가 버렸다. 그동안 이순자는 며느리에게 숟가락 하나 놓으라고 시킨 적이 없었다. 제사상도 혼자 다 차리고 집에 갈 때는 반찬까지 만들어 들려보냈다. 그런데도 며느리는 제사 참석을 부담스러워했다. 우리 집은 밤 12시에 조상이 온다고 꼭 그때 제사 지냈는데 요즘 며느리들은 세상 좋아진 줄 몰라. 같은 아파트에서 청소 일을 하는 언니가 이순자를 위로해 주었다. 그래도 손자는 같이 와야 하는 거 아니야, 핏줄인데. 동료의 말에 이순자도 같은 생각이었지만 제사 문제로 아들과 싸우고 싶지 않았다. 며느리도 손자도 한 번도 본 적 없는 시아버지. 할아버지에 대한 애정이 없는 건 당연했다. 어쨌거나 아들만 제대로 와주면 됐다고 생각하며 그냥 넘어갔다. 하지만 작년 제사 때는 정말 서운한 일이 있었다. 마침 제사일이 토요일이어서 이순자는 내심 기뻤다. 주말이니 온 가족이 함께 올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아들아, 너희 아버지 제사가 올해는 토요일이야. 아, 맞네요. 토요일이면 민준이도 학원 안 가니까 좋네요. 대수의 대답에 이순자는 온 가족이 올 수 있을 거라는 기대에 부풀었다. 며느리도 같이 오냐고 물어보려는 찰나 대수가 먼저 말했다. 근데 엄마 저 이번 주 주말에 출장 가야 해요. 뭐 출장 무슨 회사가 주말에 출장을 보내니? 부산까지 가야 해서 일요일 저녁에나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아요. 하필 제사날에 1박 2일 주말 출장을 간다니 이순자는 실망이 컸다. 회사 출장이라는데 어쩔 수 없지 부산까지 조심해서 다녀와라. 그날 저녁 이순자는 처음으로 혼자 제사를 지냈다. 혼자 상을 차리고 혼자 절을 올리니 더없이 쓸쓸했다. 여보, 우리 아들이 이제는 아버지 제사도 귀찮아해요. 당신이 그렇게 아꼈는데. 제사상 앞에서 혼잣말을 하는 이순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이순자는 손자 생각이 났다. 아들이 출장을 가서 제사상 음식을 전해주지 못했는데 손자가 좋아하는 잡채와 동그랑땡이 아까웠다. 며느리와 손자만 집에 있을 테니 직접 가져다 주자 싶어 반찬을 챙겨 아들 집으로 향했다. 먼저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받지 않았다. 그냥 가서 초인종을 눌렀는데 아무도 없는 것 같았다. 할 수 없이 반찬을 문 앞에 걸어두고 돌아섰다. 그런데 아파트를 나서는 순간 며느리에게 전화가 왔다. 어머님 전화하셨었어요. 핸드폰을 무음으로 해놔서 몰랐네요. 응, 너 지금 어디니? 저는 집에 있어요. 무슨 일이세요? 이상했다. 방금까지 집에 아무도 없었는데. 내가 방금 너희 집에 갔다가 반찬 문 앞에 걸어두고 왔는데. 아, 그러셨어요. 아까 잠깐 마트 갔다가 지금 막 들어왔거든요. 뭔가 어색했지만 이순자는 그냥 넘어갔다 하지만 며느리의 당황한 목소리가 계속 신경 쓰였다. 며느리와의 통화를 끝내고도 이순자는 뭔가 석연치 않은 기분이 들었다. 평소와 다르게 굉장히 당황하는 듯한 목소리였고 대화 내용도 어딘가 부자연스러웠다. 이상한 느낌을 지울 수 없어서 다시 아들 집으로 돌아갔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순간 현관문 앞에 자신이 걸어둔 반찬 봉지가
그대로 있는 걸 확인했다.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다. 며느리는 분명 반찬을 가져왔다고 했는데 아직도 문 앞에 그대로 있었다. 떨리는 손으로 며느리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다. 영미야, 반찬 냉장고에 잘 넣었니? 네, 지금 점심 먹을 때라서 바로 꺼내서 먹어보려고 해요. 정말 맛있어 보여요. 거짓말이었다. 이순자는 충격을 받았다. 대체 며느리가 왜 거짓말을 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날 오후 청소 일을 마치고 동료 박언니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았다. 그거 이상하네. 왜 굳이 거짓말을 해? 그냥 외출했다가 온다고 하면 될 텐데. 박언니도 고개를 갸우뚱했다. 이래서 요즘은 젊은 사람들이 하는 그 스마트폰 모시기를 우리도 해야 한다니까. 언니는 그런 거 안 하니까 애들이 끝까지 모를 거라고 생각했겠지. 박언니가 이순자의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더니 뭔가를 누르기 시작했다. 이게 뭐야? 대수랑 영미 사진이 막 나오네. 갑자기 아들과 며느리의 사진들이 주르륵 나타났다. 그 중에는 오늘 올린 사진도 있었다.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손자까지 모두 부산 해운대에서 웃고 있는 모습이었다. 애들이 자기들끼리 부산 여행 가느라 미안해서 거짓말했나? 보내 젊은 사람들은 다 그래. 그냥 모른 척하는 게 좋아. 박언니의 말에 이순자도 그냥 넘어가려고 했다 하지만 사진을 더 자세히 보니 뭔가 이상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누구지? 사진 속에는 아들 가족 외에 중년 부부가 더 있었다. 바로 며느리의 부모였다. 이순자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다. 아들이 아버지 제사 대신 처가 식구들과 여행을 간 것이었다. 언니, 이건 좀 심한 거 아니야? 제사보다 처가 식구들이 더 중요하다는 거잖아. 박언니도 이건 너무하다며 같이 화를 냈다. 그날 밤 이순자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아들이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보다 아버지의 제사를 그렇게 가볍게 여긴다는 게 더 충격이었다. 차라리 힘드니까 이제 제사 지내지 말자고 했으면 이렇게까지 서운하지 않았을 것이다. 거짓말까지 해가며 제사를 피하는 아들을 보니 자신도 남편도 이제 아들에게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존재가 된 것 같았다. 1년에 여러 번도 아니고 딱 한 번인데 그게 그렇게 싫어서 출장을 간다고 거짓말까지 해야 했나? 이순자는 며칠 동안 아들에게 연락하지 않았다. 아들도 출장에서 돌아왔다는 연락조차 하지 않았다. 일주일이 지나서야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앞으로 아버지 제사는 내가 혼자 지낼게. 엄마, 갑자기 왜 그러세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로 내가 힘들어할 필요 없을 것 같아서. 아들은 별다른 의문 없이 알겠다고 했다. 그 뒤로 정말로 제사에 오지 않았다. 제사에 참석하지 않는 것보다 거짓말 때문에 받은 상처가 더 컸다. 이순자는 명절에도 올 필요 없다고 말했다. 가까이 살아도 얼굴 볼 일이 거의 없어졌다. 그렇게 2년이 흘렀다. 이순자는 혼자서 남편의 제사를 지내며 마음속으로 아들을 조금씩 지워나갔다. 청소 일에 더 집중하고 동료들과 더 가깝게 지내려고 노력했다. 그런데 갑자기 아들이 전화를 걸어왔다. 엄마, 요즘 왜 이렇게 바쁘세요? 얼굴 본 지 너무 오래된 것 같아요. 바쁘긴 뭐가 바빠. 난 항상 똑같지. 그럼 무슨 일로 전화했니? 그게 엄마, 저희가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전세 보증금이 좀 부족해서요. 대수의 말에 이순자는 순간 어이가 없었다. 2년 동안 연락도 제대로 안 하다가 갑자기 돈이 필요하니까 전화를 한 것이었다. 지금 살고 있는 집이 뭐가 불편한데? 그게 아니라 민준이가 이제 중학교에 올라가는데 학군이 좋은 곳으로 이사를 가려고 해서요. 그런데 요즘 전셋값이 너무 올라서. 얼마나 부족한데? 한 5천만 원 정도요. 엄마가 가지고 계신 돈 좀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나중에 꼭 갚을게요.
이순자는 기가 막혔다. 자신이 평생 모은 돈이 그 정도였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받은 산재보험금과 퇴직금, 그리고 자신이 식당하며 모은 돈을 합쳐 겨우 그 정도였다. 그 돈은 이순자의 노후 자금이었다. 청소 일을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유일한 의지처였다. 그런 중요한 돈을 아들이 그렇게 쉽게 빌려달라고 하다니. 나도 늙어서 언제까지 일할 수 있을지 모르는데 그 돈이 내 전 재산이야. 엄마, 저 이제 공무원이잖아요. 안정적이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자도 드릴게요. 아들의 말에는 어머니를 설득하려는 간절함이 있었다 하지만 이순자에게는 다르게 들렸다. 너 2년 동안 나한테 안부 전화 한 번 제대로 안 했으면서 돈 필요하니까 갑자기 효자 노릇하는 거니? 엄마, 그게 아니라. 아니라니, 뭐가 아니야. 너 지난번에 아버지 제사 때 출장 간다고 거짓말하고 처가 식구들이랑 부산 여행 간 거 내가 다 알고 있어. 아들은 순간 말을 잇지 못했다. 엄마가 그걸 어떻게 해? SNS라는 게 있더라. 너희들만 하는 줄 알았니? 이순자는 그동안 참았던 서운함을 쏟아냈다. 너는 아버지 제사도 의미 없다고 생각하면서 아버지가 평생 고생해서 모은 돈은 달라고 하는 거야. 엄마, 그건 다른 문제잖아요. 나는 같은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부모 제사도 안 지내겠다는 놈한테 돈을 왜 줘야 해? 대수는 당황했다. 어머니가 이렇게 강하게 나올 줄 몰랐다.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앞으로는 제사도 잘 참석할게요. 그러니까. 이제 와서 그런 소리 하지 마. 진심이 아닌 거 뻔히 보이잖아. 돈이 필요하면 다른 데서 대출받아. 너 공무원이면 신용도 좋을 텐데. 하지만 엄마, 은행 대출은 이자가 너무 비싸요. 그럼 처가에서 빌려. 어차피 너는 처가 식구들이 나보다 더 중요하잖아. 이순자의 목소리에는 그동안의 서운함과 분노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엄마,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들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생각하는 게 아니라 사실이잖아. 제사날에 처가 식구들이랑 여행 가고 2년 동안 연락도 안 하다가 돈 필요하니까 찾아오고. 이순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정말 돈이 필요하면 내가 살고 있는 이 집이라도 팔아 내 명의로 되어 있는 전세집 말이야. 엄마, 그건 엄마가 사는 집인데. 내가 죽으면 어차피 너 거 될 텐데 미리 받아가면 되잖아. 대신 나는 노숙자가 되겠지만. 아들은 할 말을 잃었다. 어머니의 분노가 이토록 클 줄 몰랐던 것이다. 엄마, 그렇게까지 하실 거 없잖아요. 그냥 제가 다른 방법을 찾아볼게요. 대수가 한 발 물러서자 이순자는 오히려 더 화가 났다. 진심 어린 사과도 없이 그냥 포기하는 모습이 더욱 서운했다. 아니야, 이 기회에 확실하게 정리하자. 어차피 나는 너한테 집만 되는 존재잖아. 엄마, 무슨 소리예요? 청소하는 시어머니 둔 게 부끄럽고 제사 지내는 것도 귀찮아하는 아들한테 내가 뭘 더 바라겠어. 이순자의 목소리는 점점 차가워졌다. 그동안 참고 살았는데 이제는 정말 지겨워. 너 같은 자식 때문에 속상해하면서 늙어갈 바에는 차라리 연을 끊고 살겠어. 엄마, 진짜 그러실 거예요? 그래, 정말로 그럴 거야. 내일까지 생각해서 대답해. 돈을 빌리든지 아니면 아예 연락하지 마든지. 이순자는 전화를 끊어버렸다. 그날 밤 대수는 아내 영미와 진지한 대화를 나눴다. 여보, 어머니가 정말 화가 많이 나신 것 같아. 어떻게 하지? 당신이 너무 소홀히 했잖아. 제사도 안 가고 연락도 안 하고. 영미도 남편의 잘못을 인정했다. 그래도 어머니가 저렇게까지 하실 줄은 몰랐어. 어머니 입장에서는 당연하지. 평생 당신 뒷바라지 하시고 아버지 돌아가신 후에도 혼자 고생하시는데 우리는 뭘 해드린 게 있어. 영미의 말에 대수는 할 말이 없었다.
다음 날 대수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엄마, 어제는 제가 너무 성급했어요. 돈은 다른 방법을 찾아볼게요. 이순자는 아들이 사과할 줄 알았는데 여전히 돈 문제만 이야기하는 것에 실망했다. 그럼 이제 연락하지 마. 엄마 정말 그러실 거예요. 민준이는 어떻게 해요? 손자 이야기가 나오자 이순자의 마음이 흔들렸다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어버린 것 같았다. 민준이한테는 할머니가 아프다고 해 어차피 지금까지도 거의 못 봤잖아. 엄마. 이순자는 전화를 끊었다. 일주일 후 대수는 어머니 집 앞까지 찾아왔다 하지만 이순자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엄마, 저예요. 문 좀 열어주세요. 이순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한참을 기다리다가 대수는 포기하고 돌아갔다. 그 후로도 몇 번 더 찾아왔지만 이순자는 끝내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대수는 어머니가 일하는 아파트까지 찾아갔다. 어머님, 여기 계셨네요. 청소 일을 하던 이순자는 아들을 보고도 모른 척했다. 어머님, 이야기 좀 해요. 이순자는 청소 도구를 들고 다른 층으로 올라가 버렸다. 아들이 쫓아왔지만 동료 청소원들이 말려서 결국 돌아갔다. 언니, 아들이 그렇게 빌어도 너무 매정한 거 아냐? 박 언니가 걱정스럽게 말했다. 이제 와서 빌어봤자 뭐해, 진심이 아닌 걸 아니까 돈 문제만 해결되면 또 연락 안 할 거야. 이순자는 단호했다. 그래도 혈육인데. 혈육이면 뭐해, 나를 사람 취급도 안 하는데. 이순자는 더 이상 아들에게 마음을 주고 싶지 않았다. 그로부터 6개월이 흘렀다. 이순자는 정말로 아들과 연락을 끊고 살았다. 처음에는 허전하고 외로웠지만 점점 마음이 편해졌다. 아들 걱정에 밤잠을 설치거나 서운해할 일이 없어지니 오히려 홀가분했다. 언니, 요즘 표정이 훨씬 밝아졌어. 청소 일을 함께하는 박 언니가 말했다. 응, 그런가, 나도 그런 것 같아. 이순자는 청소 일에 더욱 열심히 매진했다. 새벽 4시에 일어나는 것도 이제는 전혀 힘들지 않았다. 오히려 일찍 일어나서 조용한 시간을 즐겼다. 그리고 청소 동료들과 더 가깝게 지냈다. 점심시간에는 함께 도시락을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다. 우리 며느리도 시어머니 무시해서 속상해. 아이고, 요즘 며느리들은 다 그래. 우리가 참아야지. 동료들과 나누는 소소한 대화가 이순자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다. 자신만 그런 서러움을 겪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때로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당연하게 여겨지는 희생과 헌신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희생이 당연한 것은 아니죠.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가족과의 관계를 한 번 더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일상 속 진짜 이야기들을 들려드리겠습니다.